네, 안녕하세요. 네, 수줍지만 거만한 방송 답업수다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3번째인가요? 항상 벌써. 저는 수줍은 기자 이혜인, 쟤는 거만한 기자 김연아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하죠. 그냥 귀찮다 이제. 저도 거만하게 살고 싶어. 좀. 그럼 내가 거만한 기자 할래. 지난주에 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회사로 기사 쓰고 있었는데 뭐 누가 회사 전화로 사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대학생이시라면서 처음 하는 말이 답업사를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뭐 만약 개인 전화로 왔으면 되게 같이 호들갑 떨면서 막 그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텐데 근데 막 사무 전화니까 좀 그러기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좀 쿨하게 근데 어떤 일로 전화하셨냐고 이제 막 그랬지. 했더니 그 무슨 뭐 대학 과제 같은 걸로 인터뷰 그렇죠.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전 더 웃겼던 게 뭐냐면 네.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취재 나가서 없고 다음날 이제 출근하니까 그 이제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전화 왔었다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뭐 어디 학생이 이제 인터뷰 때문에 전화 왔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거절할 마음으로 네. 왜냐하면 김연아 씨는 그런 거 잘 안 들어오나요? 메일로 가끔 와요. 저는 메일로. 이제 되게 너무 좀 자주 오는 편이라서 그렇게 어떻게 너를 알지도 못하는데 메일까지 네가 그런 거 잘해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이제 제가 한번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약간 그런 걸 갔었던 적이 있어요. 기자 체험 이런 거. 근데 그 너무 이제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되게 기쁜 마음에서 했는데 너무 자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 그냥 사실 귀찮아. 너를 통해서 뭔가 기자 체험을 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그쵸. 기자 체험이나 인터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싫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참아하지 못한 말 네가 뭐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뭐 노종면이나 아니면 뭐 최승호 PD 그렇지. 이런 사람 몰라도 제 주제에 그래서 이제 그 강연도 들어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제 주제에 돈 웃기니까. 주면 다 하는데. 돈만 주면. 그래요? 그때 제가 들어온 주에 강연은 돈 뭐였냐면 무슨 그런 직업 교육 전문 업체에서 네.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순회하면서 한 달에 2주 가량 뭐 2당 5만 원을 쳐줄 테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2당 5만 원? 그럼 거의 30명이 모이면 관객 네. 듣는 사람 그걸 왜 안 해? 근데 그거 약간 사기 같아서 2당 5만 원을 제 주제에 무슨 그게 좀 너무 말이 안 되긴 한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생각해보니까. 정기적으로 부수입으로 쳐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 거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번에도 업체 좀 수상한데? 수상하죠. 그래서 단호박으로 기사를 쓰려고 그 이제 거절을 하려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뭐 그 전화 뭐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제가 답업사를 듣고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막 저 처음에 김연아 기자는 바빠서 더 안 될 거라고 막 엄청 거절했는데 알고 내가 보니까 이미 한다고 했지. 김연아 기자님은 이메일을 주겠다고 그래서 약간 머쓱해져서 근데 이제 답업사 들으신다 하니까 그때부터 저자세로 나오면서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독자보다 더 제가 무서운 청취자. 언제까지 해서 보내될까요? 막 이러면서 월요일까지라고 그럼 일요일까지 보낼게요. 나 지금 쓰다가 왔어. 근데 되게 그것도 막 그럴듯하게 써서 줘야 되잖아요. 그 문항들이 뭔가 그 문항을 되게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느낌이 나서 이거를 대충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쓰려고 생각 중인데 좀 웃겼어요. 좀 웃긴 게 저 약간 마음이 찡했던 게 그 메일에 뭐라고 쓰셨냐면 저희가 막 엄청 막 시간 없어서 단팥 막 인생 이야기 추천한 그런 것들 열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보셨다고. 책이랑 영화를 맞아. 찾아보고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찡하고 약간 이 공인으로서의 책무감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진 않게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긴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 말은 농담이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튼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그 한 통의 전화에서 들떠가지고 저 단호박으로 거절하려 한 게 더 웃겨. 그러다 갑자기 막 저자세로 막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좀 죄송했어. 더 내가 저자세로 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저도 다 하고서 사무 전화여가지고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더 저자세로 했어야 됐는데. 네. 또 그 이국장의 고민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제가 독대했어요. 논설 주간지 이대근 찾아가서. 국장가? 네. 가서 뭐 저희가 팟캐가 이런 거 하고 있고 국장께서는 또 경남 팟캐 호프시니까 했더니 국장이 막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겠는데 김혜란 씨가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군 이러시면서 그 더 성대모사를 해주셔야지. 나 잘 못해. 아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비슷해. 김여란 씨 부탁이라서 내가 특별히 들어주는 거야. 하하하. 이렇게 어색하게 웃으시잖아요. 이 팟캐를 맞아. 들어주실까? 이거 안 들으실 듯? 안 들으시면 좋겠어.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 고민을 하셨대. 내가 전에 듣기로는 딴 사람을 듣기로는. 그러면 그 고민을 받아오면 제가 이 목소리를 읽어주면 어떨까요? 이 국장이 녹음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 녹음을? 진짜. 아깝다.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고민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너무 노잼이라? 아니. 그 진짜 의외라?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게 막 좀 홍보 좀 하란 말이야. 바람 좀 넣고. 아 너무 기대되네요. 근데 저희가 이 준비 타이밍이 약간 좀 밀려서 맞아요. 이번 주는 바로 하진 못하고 좀 다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네, 할 거고 다시 공지 드릴게요. 네. 네, 기대됩니다. 그럼 네. 오늘 또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오늘 사연은 저희가 다뤘던 것 중 최고령자의 사연. 그렇죠. 드디어 사연이 연령대가 좀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네.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네. 네. 내년이면 40이다. 모든 게 별탈 없다. 평생 이대로 웃기지. 이대로 살겠구나.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건가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것 말고는. 대학을 졸업하곤 대학원에 가졌다.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했고 원래는 몇 년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게 어느새 10년이 더 지났다. 그 사이 결혼했고 아내가 생겼고 아이는 초등학생이 됐다. 가족은 건강하고 일은 손에 익어가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건 별로 없다. 다만 요새 부쩍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생각들이 든다.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더 젊은 시절 내 꿈은 뭐였는지 떠올려 보면 거기서 점점 멀어져 온 듯하다. 다시 대학원을 가는 게 꿈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희미해졌지만 더 늦기 전에 모험을 하고 싶은 기분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일단은 회사를 그만두고 훌쩍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계획을 세워보고 싶은 충동도 들지만 가족들이 이해해줄까? 40이 넘어도 내 인생에서 새로워질 게 있을까? 40대 고 씨의 사연. 네, 저희가 이제 주변 선배를 털어서 사연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좀 각색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섞어서. 네. 주변에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쵸. 네. 저도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두고 예를 전통적으로 막 30이면 꺾이네 하고 여자들도 약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종의 마음병 뭐 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남녀 상관없이 좀 40이란 나이는 그 사회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벽처럼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불혹인가? 40이? 불혹. 그쵸. 근데 불혹은 개뿔. 40이면 막 불륜을 엄청 스타트하는 나이 아닌가? 인생 이모작 이러면서. 불륜을 뭐 하는 나이? 불륜 스타트하는 나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좀 그래서. 네, 뭐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네. 저는 일단 좀 이 나이가 한국 사회에서 유독 되게 막 나이 가지고 어느 때는 뭘 해야 되고 아까 뭐 혜인 씨 불혹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나이 때 뭘 안 하면 사람들이 막 다 간섭하고 막 압박 주고 이런 게 너무 많고 또 스스로도 거기 많이 치여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고 씨는 보니까 40 넘고 전 이 사연 보면서 느낀 게 자기 새로워질 게 있는지 좀 이렇게 의문이 든다고 했잖아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뭐 굳이 40이라는 나이를 정할 게 아니라 사람은 네. 그냥 나이 먹으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저껜가 컴퓨터 백업하다가 네. 그 23살 때 일기를 써서 비번을 싸이월드? 아니요 그 한글과 컴퓨터에 비번을 진짜? 걸어서 써놨더라고요. 와, 비번 기억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쳐봤는데 되는 대박.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버리려다 봤는데 왜 비번을 걸어놓은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눈 뜨고 봐주기 유치한 생각들을 막 하면서 막 하나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뭐
아무튼 그때 뭐 부산에 놀러 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쓴 건데 바다를 보면서 막 서울에 올라가면 막 토익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다이어트 계획도 짓거려놓고 근데 거기서 한 2kg 지금 1kg인가 네. 2kg 차이 나나 지금? 아. 아무튼 그래서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막 엄청 유치한 포부들을 막 적어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내가 진짜 몇 살 안 살았는데 그 후로 진짜 많이 변했고 그래도 지금 좀 나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리고 유치하고 그래서 읽다가 막 소리 지를 뻔했거든요. 혼자 밤에. 그래서 여튼 나이를 들면서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네. 뭐 부모도 애기한테 많이 배우고 애 낳고 난 다음에 근데 뭐 이제 이 사연자를 비롯해서 그 나이대 되는 분들은 한 40 언저리 되면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냥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게 평범한 것, 좀 정체된 것으로 묶어두려고 하니까 이런 더 변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네. 게 이렇게 억압돼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뭔가 또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고씨처럼 뭔가 도전하는 자체를 되게 맞아. 힘들다고 하고 뭔가 또 따질 것도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만 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아까 혜인 씨가 어릴 때 막 너무 유치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유치하고 막 뭐 몰랐던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아는 게 많아졌다기보다 어릴 때 알던 걸 좀 잊어버리고 뭐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어릴 때 알던 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때 몰랐던 걸 내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릴 때 그때만 알던 거를 지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 근데 또 보면서 저는 나이가 든 사람들도 좀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고민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10년 후면 우리 나이 우리야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일기장에 막 네.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더 멋진 나의 모습을 위해 이런 식으로 막 진짜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거의 뭐 그런 멋진 어투는 나의 아니지만 모습을 막 엄청 희망차고 막 발랄하게 막 위해. 인생에 대해서 짓거려놓고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하루살이처럼 뭐 이 하루 뭐 버티면 그냥 뭐 집에 가서는 미드볼 생각이나 하고 그렇지. 그러는데 되게 막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서는 막 그래 그때 더 잘 알았다니까. 그래서 너무 막 그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무미건조해지겠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이 고시의 10년 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이제 제가 10년 후면 막 되게 평안하게 살 것 같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애랑 놀고 남편이랑 놀고 이러면서. 근데 10년이 지나서까지 지금 저랑 비슷하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괴로워 너 보였어요. 그럴 거야 아마. 너무 괴로워.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서른이 되게 빨리 되고 싶었어요. 막 약간 로망 진짜, 같은 진짜. 게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걱정이 다 없어지고 되게 막 아까 혜인 씨 말하는 것처럼 좀 안정적이 편해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끝이 없어요. 보면은 이런 마흔이고 쉰이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30 정도 되면은 득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득도 그치? 엄청 빨리 되고 싶다 이런 막말이나 맞아. 하고. 근데 그 또 사연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나이든지 계속 맞아. 불안해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연 준 분은 좀 안정적인 직장인데 그냥 이대로 살면서 그냥 애들이랑 놀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원하는 일을 또 찾겠다고 하고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이런 것들이 꼭 뭐 이 1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박을 갖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성장 네. 뭐 강박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진실로 좀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에게? 네.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기자가 원래 꿈이고 기자가 됐잖아요. 근데 뭐 다르게 하고 싶은 일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원래 꿈이었더라도 일을 해보니까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기자가 되긴 했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이 계속 안 드는 게 내가 뭐 40이나 50 됐을 때는 뭐 기자를 안 하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더 발전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매일매일 막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마감에 허덕이고 마감할 때 되면 과자 먹고 막 과자 오늘 먹어서 뭐 먹었는데 허니밀크? 오늘은 허니밀크 먹었죠. 전 초코송이. 거기 그 과자를 누가 추석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런 식으로 그냥 짜잘짜잘한 일상을 겨우 견디면서 막 이렇게 시들시들 사무실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좀 약간 막 진심으로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게 저를 비롯해서 다들 좀 자기의 소소한 그런 일상을 너무 막 그 정도면 잘했지라고 여기지 않고 좀 그런 문화들 때문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게 별로 안 소중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우리가 소중해서? 막 소중하다고 막 정신승리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 실제로 삶이 좀 힘들고 막 계속 그런 게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도 약간 마흔 전후에 새로운 미래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한국처럼 불안한 데서는 그러니까 소위 뭐 좋은 학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막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굉장히 적었잖아요, 사실. 뭐 능력이 있어도 한창 일할 나이에 밀려나가고 막 나가라 그러고 또 그런 자원마저 없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불안하고 맞아. 회사가 없어지고 막 그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되게 다들 막 안정하고 싶고 꿈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개척을 자기가 안 하면 맞아. 더 우리도 항상 신문사 없어질지도 맞아요. 모른다고 맨날 사행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그래서 이 사연 보기 전에도 뭐 그런 네이트판이나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자기 이제 30살인데 자기 직장이 너무 비전도 없고 막 되게 그냥 안정된 기업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글을 올리면서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여기 나와가지고 치의학대학원 거기 대학원? 전문대학원 거기 가고 싶다고. 근데 거기 댓글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어린애들이랑 하려면 죽어나요 말하면서 실전에 투입되려면 40 돼야 되니까 절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0년이나 걸려? 아닌데. 실전 투입되려면 인턴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고시도 비슷하고 굳이 또 바꾸는 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포기하고 꿈도 안 꾸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0대건 40대건 그냥 20대 때 그때 막 살았던 것처럼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30이 곧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우나 안정성 대신에 그 옛날처럼 막 뛰어들고 그냥 막 그런 마음만 먹고 살면 사실 딱히 불편한 것도 없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취재 때문에 이제 웹툰 뭐 이게 뭐야라는 웹툰을 봤는데 대사 중에 이런 게 되게 감명 깊었어요. 막 그 주인공들도 약간 30대 초반 정도라서 40을 약간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뭐 같은 40대여도 누구는 뭐 나이 40 먹고 뭘 하겠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뭐 벌써 40이지만 뭐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 뭐 이러면서 뭐 좀 오글거리지만 뭐 얘기를 해보면 뭐 청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나이 좋은 핑계로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이상적인 말들이 약간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안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도전하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거랑 그냥 사는 거랑 비슷하게 힘들지 않나 어차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취재 때문에 본 거예요? 취재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서 봤죠. 막 오전 내내. 왜 취재를 굳이 이런 걸 하지? 재밌으니까. 사무실에서 막 당당하게 켜놓고 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난 내 자리에서 영화도 막 보는데 막 몬프리티 랩스타 이런 거랑 그건 네 분야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관련 있는 척하면서 랩 영화 이런 거 쓰는 척하면서 네, 뭐 부장이 들으시면 아주 실상이 이렇습니다. 진짜 안 들으실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쵸 나이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30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30이면 꺾인다느니 뭐 30쯤에 부르고 막 엄청 막 그런 거 너무 싫더라고요. 미국 나이로는 내년에 29인데. 미국 가야겠다. 근데 여튼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나이에 따라서 점점점 올라가는 구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보통 높은 직급이면 높은 나이잖아요. 근데 미드 보면은 뭐 미국 안 가봤지만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낮은 직급인 경우도 있고 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40 넘으면 되게 경력도 좋고 막 되게 원래 새로운 분야 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나이가 많은 뭐 근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막 돈 내면 억지로 엄청 고민하잖아요.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 못 견디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놈의 나이가 아니라 뭔가 인성이랑 경력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김연아 씨 후배한테 엄청 막대해놓고 뭐 인성과 경력 자기보다 나이 많은 후배들한테 제가 언제 막대했나요? 막 일 시키고 그랬잖아요. 수습들한테. 수습들한테 일을 시키지 그럼 수습들 놀리냐? 근데 원래 존댓말 하고 싶었어요. 아, 저도. 근데 그게 사실 좀 회사에서 안 돼요. 아 그래요?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제 바로 아래 기수는 존댓말 하는데 그 제가 수습 받았던 그 아래는 존댓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교육시키는 그 기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너무 쓸데없이 길고 존댓말이. 그러니까 여기 대본 보면은 우리는 너무 수직적이고 서열 문화가 너무 심하고 네. 나이 지금 많은 무슨 사람이 얘기하려고 자격지심에 못 견딜 구조가 김연아 씨 때문에 형성되고 더 강화되고 있다.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뭔지 모르. 그래 뭐 넘어갑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우를 받을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랑은 상관없이 모두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맞아. 얘기죠. 서로 나이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제가 나이 하니까 아까 딴 얘기 생각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나이 많은 아저씨랑 버스를 탔는데요. 같이 탄 건 아니고 탔는데 탔는데 옆에 타셨어요. 술 내취해가지고. 탔는데 나이 많은 아저씨가 옆에 앉았던 네, 거죠?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대우를 해줄 수가 없는 게 막 다리를 막 한 165도로 벌리고 앉아가지고. 유연해. 진짜 대박이죠. 그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 아저씨 혹시 발레하셨어요? 유연하다고. 술 냄새 막 엄청 나고 막 이러는데 저 또 막 그냥 허벅지 그러니까 그 무릎 터지는 바디여서 막 닿기가 너무 짜증나고 더럽고 막 싫잖아요. 그리고 막 내 자리 침범하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막 그 휴대폰을 그분과 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세게 밀었어요. 막 되게 거의 치면서 이렇게 밀었거든요. 근데 용수철처럼 튕겨오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마다. 유연하다. 저는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 약간 좀 술 취하고 힘든 가장? 좀 이런 모습도 있어서 내가 너무 싸가지 없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도 싫으니까 막 계속 쳤죠. 아저씨가 그 와이드 스쿼트 알아요? 와이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과시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와이드 스쿼트가 다리 뭐야? 쩍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스쿼트 자세였거든요. 아저씨가 과시하고 싶으셨던 거지.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가방을 끼웠어요. 그래서 큰 가방을 넣어서 이렇게 확 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술 취한 아저씨한테 너무했다. 아니 근데 이게 나이 하다가 말 생각이 났던 건데 저는 그러니까 막 약간 그 나이 많으니까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되게 막 힘들게 술 마시고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가는 거 보니까 정신이 없기는 개뿔 멀쩡히 정신 다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더 그렇게 쩍벌을 해요. 자격지심인지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고 남자였으면 나한테 그렇게 했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안 그렇죠. 저도 이거는 진짜 버릇없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늦어가지고 집에서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저한테 엄청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투가 진짜 이랬어요. 네. 어디까지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짜고짜? 네, 딱 하자마자.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향신문이 뭐 강북 삼성병원 있는 데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동길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존댓말 안 하고 네, 약간 이렇게 그냥 정동길. 네, 정동길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뭐 완전 반말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 반말 안 쓰시더라고요. 진짜 처음이었어요. 이런 경험 진짜 처음이었어요. 원래는 되게 쫄보같이 저 되게 소심하니까 저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냥 어디까지 갑니까도 아니고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무슨 태워주는 것처럼 저를. 그럼 정동길 가는데? 정동길 가는데? 이거 아저씨는 어디에서 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반말은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정동길 이렇게 얘기했죠. 그 후로 냉랭해져서 별로 말을 안 하고 타고 왔는데
진짜 이건 좀 버릇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 제가 약간 신경 아니야, 쓰는 너무 게 웃겨. 저희 그 시아버지 될 분이 저 팟캐 아, 이거 들으셔? 하는 거 아셔가지고 제 순위를 아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 남자친구한테 100몇이라서 기분이 좋았다고 막 그런 얘기 듣기도 하셨대요. 100% 들으셨네. 아 근데 기사는 읽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면 큰일인데. 아, 이거 되게 왜 버릇없어. 아니, 나 이거 방송하기 전에 친구가 되게 잘 듣고 있는데 나보고 너무 크게 웃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아. 변명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음향 장비가 아, 안 좋아서 예. 톤 조절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편집 때문이라고 맞아. 그랬는데 방금 너무 웃겨서 진짜. 김연아 기자가 울고 있어요. 뿌듯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혜인 씨도 아마 그런 적 있을 텐데 이건 사적인 방금 상황이었지만 일할 때 그러니까 경찰이나 공무원 뭐 나이 많은 취재원 만날 때 그쵸. 막 전 막 지나치게 막 기사님도 너무 거북하긴 하지만 은근히 말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황당해요. 그런 뭐 것도. 예를 들어 네. 취재 갔을 때도 뭐 물어보러 온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진짜.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이거 궁금해 이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또 막 경관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때 예의 바르게 해야 되니까. 경찰들은 되게 막 무조건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러기 때문에 좀 친근감의 표시 플러스 약간 이런 너무 하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습 때 그냥 비굴하게 항상 네 알려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그랬지. 근데 어쨌든 뭐 공적인 만남은 당연히 존댓말을 해야죠.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 어디로 너무- 왔는지 모르겠. 괜찮아요. 우리 다시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뭐 다시 좀 진지하게 저 아까 돌아보면 혜인 씨가 말했던 그 부분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나이 말고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떤 발전, 성과, 강박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50 정도 돼서 이제 인생 이모작 준비하고 막 부업으로 이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퇴직 그러게 결혼이나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 또 퇴직한 이후에 60살 넘으면은 또 막 노인대학 다니고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노인대학에서 뭐 배우지? 노래 우리 할머니 보니까 노래 배우시던데 노인대학이라 나는 무슨 전공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노래 교실 다니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니면 우리 욕먹으면 어떡하지? 아니 우리 할머니 노래 교실 할머니나. 다니셨어. 근데 여튼 이제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뭐 젊게 살아라라고 그런 어떤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기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예,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아요. 경영 기자니까. 네, 그래서 그 나이 먹어서까지 또 자기 개발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내가 꿈을 이뤄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새 꿈을 또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연 보면서도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는 건 결국 자기가 그 상태를 만족해서 그 인생을 계속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굳이. 근데 그런 그 인생을 계속 즐겁게 살면 되는데 근데 아마 이제 또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또 그걸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막 살을 계속 빼고 싶어하지만 빼지 않고 사는 게 지금 만족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저냥 살지만.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혜인 씨 말처럼 이제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강요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연자는 남자인데 예를 들어 가정 주부인 여자가 40이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그럼 그 삶이 꼭 자발적으로 주어진 거 아닐 수 있잖아요. 혜인 씨 그때 경단녀 막 기획해서 봤던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원들도 그렇고 되게 대다수가 비슷하게 좀 비자발적으로 막 이것저것 하고 사니까 맞아요. 약간 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욕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뭔가 어떤 걸 자발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여가 시간이 좀 충분하면 굳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취미로 이걸 배워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의외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봐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좀 자기 그냥 지금 인생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고시의 삶을 비롯해서 이제 좀 우리 40대 정도 되는 한국 사람들 삶은 일 아니면 가족으로만 꽉 찬 삶이잖아요. 아니면 술 나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아쉬움만 더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사연의 모티브를 줬던 선배도 들어보니까 이거 이따 뒤에 나오나? 몰라. 하여튼 주말에는 뭐 계속 애기랑 가족이랑만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고 씨의 경우 막 자기가 바라는 게 정확히 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근데 뭐를 안 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뭐 그냥 내키고 끌리는 걸 시도를 해보면서 뭐 이거는 아니네? 이건 또 괜찮네? 하면서 얻어 걸리고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어떤 불만을 소소하게 가진 건지 진짜로 새로운 도전을 막 너무 열망하는 건지 알아보고 싶다면 좀 핑계를 대지 말고 무언가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키워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불만 상황이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뭐 책을 읽는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지? 좀 이렇게 가족 없이 뭐 1시간이라도 고민을 제대로 해보는 시간을 혼자 가진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지금 일상에서 때때로 빈 시간이 날 때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냥 푸념하고 사색에 잠기는 그냥 그런 수준인데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해보는 거. 그러니까 또 한 40 정도 살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뭐 싫어하기도 했고 나랑 되게 먼 거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나랑 반대되는 걸 해보면서 깨보는 거. 그러니까 살 거가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사람이 계속 변하는 거죠. 뭐 안 변하는 면도 있다지만. 네. 그리고 고 씨가 지금 또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못하는 게 저는 아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은 이제 아이가 좀 어리겠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너무 길게 하니까 다들 아이 키우면서 뭔가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뭐 그래도 해야죠. 그쵸? 그래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는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여가 취미 말이 쉽기는 한데 사실 가정이 생기면 그걸 자기 여가만 딱 보내기가 쉽지 않죠. 막 또 어떤 선배는 애 태어나고 한 번도 주말 약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6년, 7년 가까이. 근데 또 그렇게 안 잡으면 만날 사람이 없어진대. 맞아. 저희 옆에 선배들도 뭐 애가 막 4살, 5살, 심지어 막 7살 이런데도 나 뭐 누구 태어난 뒤로 한 번도 영화관 간 적이 없어. 막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살이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너무 그만큼 육아에 몰두했던 건데 그런 거 보면 애도 좀 늦게 낳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정도 됐으면은 사실 이제 뭐 혼자 놀아도 돼요? 되나? 안 키우고 또 함부로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부모가 최소한 번갈아 시간을 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모색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뭐 좀 자기만의 인생을 좀 열정적으로 사는 부모들이 애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40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까지 근데 제가 뭐 그 이대국장 고민 막 그 얘기 딴 선배랑 하다가 근데 그 선배가 50대 고민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냥 정해져 있대요. 노후와 자식 걱정.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 40대쯤 이제 인생 뒤집고 그런 사람도 사실 그 미래 때문에 이런 갈등이 드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분지족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뭐 노후에 좀 먹고 싶은 거 그냥 저렴한 거든 뭐든 적게 먹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산책하고 이 정도만 하면서 살 수 있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죠. 지금도 못 하는데. 그래서 엄청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책 좀 마음껏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엄청 대단한 과욕도 아닌데 그걸 어떤 연령대든지 잘 못하게 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정상적인 사회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부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 물적 조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은퇴하고 20-3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뭐 60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근데 진짜 건물이라도 하나 있어서 막 돈이 막 퐁퐁 쏟아지는 게 아니면 그 돈을 누가 줘요. 그러니까 10대부터 20, 30, 40대 모두가 다 노후 걱정하는 맞아. 진짜 이런 미친 불쌍한 사회 같아요. 맞아. 요즘 소위 건물주를
신이랑 그거 해서 갓물주라고 간물주. 네, 하는데 이제 그 정도 아니면은 음. 다들 걱정하면서 사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 자살률도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노년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뭐 30대 40대부터 노년을 계속 걱정하면서 막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30은 이제 나는 이제 괜찮은데 내가 40이 되면 진짜 약간 늙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야. 아, 너무 막말인가 또? 아 근데 나도 그럴 것 그냥 같아. 스스로 그냥 느끼기에. 뭐. 그러니까 막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아 50도 금방이겠구나 이런 생각 맞아. 있잖아. 그러니까 뭐 40대 사람들 보고 막 늙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더 크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여튼 뭐 사회가 이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라도 하고 좀 생각하고 이직하고 이런 것도 그런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40이 늦은 건 절대 아닌 거라는 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늦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정년 보장되는 회사도 오히려 좀 일찍 나가가지고 아예 나가서 뭐 새롭게 모색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40에 나가서 10년 준비하면 50세에 뭐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50에 어떤 새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 KFC 할아버지는 70대? 아 KFC 할아버지? 네. 근데 그거를 내가 50에 무슨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그 세계인에게 이제 알려질 만큼 엄청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네. 뭐 불안감을 알겠습니다.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걸 하는 정도는 나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니까. 네. 나 40 넘어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는 있으니까. 네. 막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드는 거는 일단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해서 아니면 깨끗이 포기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유익하겠죠. 네. 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여기까지네요. 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즐거운 40대 보내세요, 고씨. 네. 이주의 책과 영화 백가흠의 소설집 44. 네. 그럼 또 오늘의 고씨를 위해 준비한 책이 있는데요. 네, 김연아 씨가 준비한 책이죠. 네. 백가흠 소설가의 단편 소설집인 44예요. 아 이게 숫자 44 그건가요? 네, 딱 나이 44 할 때. 오. 네. 그 이게 저희 40대 고민 이거 써가지고 나눈 그 날에 이 책이 왔어요. 마치 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운명처럼. 그러니까 이 책에 9편 단편이 있는데 다 40대에 관한 얘기예요. 뭔가 찌질하고 더럽고 막 안쓰럽기도 하고 막. 제가 지난주에 홍상수 영화 봤거든요. 신작. 네. 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건데 너무 막 홍상수 감독 영화는 진짜 너무 찌질한 아저씨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역시나 막 그렇더라고요. 막 그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자긴 결혼을 했는데 처녀를 꼬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영화에 항상 나오는 것들처럼 조그만 술집 가서 술 마시면서 수작 부리잖아요. 너무 예쁘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가 말해놓고 지가 뿌듯하고 쑥스러워하면서 막 그래서 막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네 그런 교수인데 감독이다. 감독인데 막 너무 여자는 꼬시고 싶고 어떻게 꼬실진 모르고 감성은 징그럽고 막 그런 막 딱 이 책하고 딱 그 비슷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혜인 씨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후기 보고 빵 터졌었는데 맑은 찌질함. 네. 그러니까 이 44라는 책은 보통 홍상수 영화는 좀 웃기잖아요. 사랑스럽죠. 그래도 그죠.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더럽고 불쾌하고 막 더 센 버전이라고 하면 감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처럼 영화인들은 안 나오는데 대신 교수, 작가, 출판인 뭐 이런 사람들 주로 나오고 인텔리들. 맞아. 근데 그런 좀 찌질한 콤플렉스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좀 더 홍상수 영화부터 깊이 들어가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에 막 열등감, 폭력이 되게 심한 사회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막 중고등학교에서 진짜 엄청 막 폭력적이고 군대 그렇고 직장에서 막 테크트리 타면서 계속 막 그게 막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약간 되게 좀 비인간적이 될 때가 많고 또 비겁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한 40년 사니까 사람들이 막 최악의 모습이 돼 있는 거를 그런 것만 골라서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죠. 홍상수 책 영화보다 세다고요? 네. 그 영화관에서 보다가 막 이런 소리 질렀어요. 그 옆에 다른 기자들도 보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는 보면 진짜 기분 더러워요. 어떤 이야기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뭐
몇 개만 소개하면 한 소설의 교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혼자 있으면 막 코파고 방귀고 막 트림하고 더러워서 자해요. 막 그러고 싶은 욕구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방귀를 두 코에 끼웠는데 누가 들어와요 갑자기. 그러면은 자기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찌푸리면서 나가면 거의 뒤에 대고 막 쌍욕하고 막 택시기사들 되게 막 막대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학원생 성추행해가지고 막 징계인 회부돼 있고 뭐 맨날 바람만 펴가지고 부인은 집 나가서 이혼소장 보내고 뭐 이런 그림의 남잔데 근데 웃긴 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태를 자기가 20살 때 막 어떤 운동권 여자 선배랑 되게 싸우다가 막 그 선배 걔를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상해진 게? 또 그 선배 탓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 이미 죽었는데 막 그렇게 끝까지 막 화내면서 계속 그리고 막 여자들 얘기도 있는데 40대 후반 세 친구가 모였는데 막 그 있잖아요. 서로 은근하게 막 신경전 벌이면서 막 아픈 부분 콕 집어가지고 막 상처 주고 헐뜯고 서로 막 그러다 하나 뛰쳐나가고 막 뭐 이런 얘기인데 되게 남자 작가인데 뭔가 여자들 대화를 되게 너무 막 기분 더럽게 잘 그렸더라고요. 참 불쾌한 책입니다. 네. 홍상수 감독도 자기가 그 정재영 씨가 그런 진상 캐릭으로 나오거든요. 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아요. 저희 심사위원 하셨던 분이고 그래요? 네, 뭐, 잘 몰라요 저도. 네. 근데 이런 더러운 얘기를 왜 고시한테 보라고. 홍상수 영화도 꼭 보게 되잖아요. 되게 더러운데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고 씨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40대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 뭐 많은 예술이나 딴 얘기들이 뭐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런 거 보여주는데 아름다운 얘기들을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이 들지 말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저렇게 늙겠구나. 진짜 싫다.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끼고 한 60기쯤이 얼굴 찌푸리면은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러면서 선배 방구 냄새도 향긋하게 맡아야지. 요즘 젊은 것들 60기? 60기 10년이면 얼마 안 남았나요. 막 욕하면서 진상 부리고. 제가 되게 불쾌하고 기분 더럽다고 했는데 근데 뭐 보고 나면 좀 뭔가 단단해진 느낌? 좀 맷집을 키워주는 뭐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좀 재밌어요. 네. 44. 네. 여튼 또 오늘 이제 책도 소개했고 방송이 이렇게 23회 방송을 녹음을 마쳤는데 소감은 소감 오늘 너무 정동길 너무 재밌었어요. 나 오늘 점심에 정동길 식당 갔는데. 정동길 초밥? 아니야 정동길이라고 있잖아요. 정동길 중간에. 김치찌개집 맛있어요. 정동길. 저는 오늘 너무 아저씨들 욕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저씨들 욕 뭐 했어? 하지만 저는 그 나이 든 남자를 싸잡아 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진상 캐릭터들의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저씨라는 호칭을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음이 나 사실 걸리네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요? 요새는 방송하고 나도 내 뭔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도 뭐 우리 그런 얘기 했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아저씨들 많이 들으시나? 들으시겠죠. 근데 30만 넘어도 사실 아저씨라는 호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아줌마라고 다 불릴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꼬맹이들은 아줌마라고 부르던데. 내가 몇 년 전에 고속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저 뭐 뒷자리 어디 옆 칸에서 누가 할머니 부르는 거예요. 김여란 씨를? 난 당연히 내가 아닌 줄 알았지. 꼬맹이가 그런 거죠. 아니 약간 20대 정도 된 남자였는데 약간 조금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으신 장애가 분? 있거나 뭐 이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보기에는 아니었으면 계속 할머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마 나인가 안 돌아봤죠. 근데 다들 계속 나를 본 거였어요. 나를 근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 피부 케어 이런 걸 좀 안 하던 시절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안 했다고 해도 그쵸. 여튼 충격적이네요. 그랬더니 뭐 동생은 네가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요즘에 여튼 우리의 요는 우리도 아줌마 아저씨로 불릴 수 있는 나이니 비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전혀 비하한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또 난 털릴까봐 항상 무서워하니까. 근데 난 자신감은 가졌어. 아. 별로 안 털릴 것 같아. 털릴까봐 항상 소심한 기자기 때문에 회사로 전화 주지는 마세요. 항의 전화 이런 거. 메일만 주세요. 메일로는 욕해도 돼. 네. 네. 여튼 다음 시간에는 이국장의 고민을 가지고 아니 우리 뭐 특집 하기로 했나? 이제 뭐 일단 다음 시간 들어서 네. 확인하세요. 네. 그럼 다들 즐거운 추석 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